이준석 후보가 앞선다면 그럴 땐 단일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욕망이 들지 않겠냐. 그럼 반대로 사표 방지론. 국민의 후보가 혹시 2등이고 예. 이준석 후보가 3등인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예. 이준석 후보의 표 때문에 1, 2등이 이재명 국민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아마 막판에 그럼 굉장한 단일화의 압박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상정했을 때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이제 동탄 선거가 자꾸 모델이 되는데 겪어보면요. 제가 20 정도가 고정이었다가 네. 29, 30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표가 사표가 아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확 붙어요. 아, 밴드웨건 같은 게 이게 생긴 사표는 거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3당 후보 찍는 표가 사표가 아니구나 싶으면은 그때 확 붙는 겁니다. 예. 아까 안철수 후보 얘기처럼요. 그렇죠.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밴드웨건 이제 반대로 날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사표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걸 유지하면서 한 일주일이 갔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할 거 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다시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는 그 흐름이 중요한데 너무 산술적 합을 하려 그러면은 좀 그거는 유권자가 거부감이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면 갤럽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딱 지금 보수 국민의힘에서 하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뭐 A부터 Z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가 계속 유지를 할 때 네. 이재명 표를 많이 가져갈 것 같다는 네, 분석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접어두고 일단 A부터 Z까지 반 이재명 파는 모두 모여라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어요. 자, 뭐냐? 이 의원의 지지층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누가 국민의힘 후보냐에 따라서 이 의원의 지지층 선택이 달라지는 캐스팅 스윙보트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우리 이 의원이 지금 하신 것과 달리 모두 다 반 이재명 구도로 뭉쳐야 된다는 보수의 일종의 전략에 따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때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김- 만약에 이준석 후보는 절대 상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만약에 막판에 이준석 후보가 혹시 단일화로 몰아왔을 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한테 더 많이 가더라. 근데 다른 후보의 경우는 그래도 이쪽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더라. 이제 뭐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보셨죠 기사? 그거는 가정적 상황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예. 저는 그것도 사실 여론조사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 단일화라는 것이 패배로 귀결되는 경우를 잘 분석해 보면요. 그 상당한 코스가 따른다는 걸 봐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단일화 때문에 말아먹었던 선거 캠페인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붙었을 때 예. 그때 토론 다 하고 막판에 이정희 후보를 주저앉히면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버리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이정희 후보가 얼마나 그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예. 그 자폭했습니까? 뭐 박근혜 씨 떨어뜨려 나오고 예. 있었는데 예. 네.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이 밀어주는 문재인을 찍을 수 없다 해서 이탈한 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3% 차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는데 예. 사실 이정희 후보가 그때 다른 모습 보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9대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선거 연대를 해버려요. 예. 네. 그때도 민주통합당이라고 통합자 들어간 당이 계속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예. 원래 정치권의 만보의 불리는 질린 게 예. 당 이름에 통합 들어가면 무조건 집니다. 그랬나요? 자유통합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전에 그 예. 미래통합당이 그랬고요. 미래통합당 그랬죠. 그다음에 그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이라 했던 것도 네네. 망했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묻지마 통합을 보통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통합자 들어가는 당의 그런 모델로는 이번 대선에서 반이재명 전선이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거꾸로 반이재명 전선을 선명하게 형성하려고 그러면요. 탄핵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망가짐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네. 저는 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스스로 패족 선언이나 하고 이렇게 정치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예. 국민들이 저기가 새로운 팀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을 옹립해가지고 예. 이번 위기를 넘기고 다음번에 또 당권 잡아보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그때 아무도 대선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손들고 나왔던 홍준표 대표를 시켜놨더니만은 끝나고 자기가 대표하겠다 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을 자기가 하겠다 할 줄 몰랐다. 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뒤에 결국 지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결국엔 또다시 그 판을 노리고 뛰어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자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아닌 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당권 노릴 수 있는 분이 아닌 분을 원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연령은 한 이제 70대 후반부에 접어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노리고 포섭하려고 하는 거겠죠.